네, 경기 장면 들어옵니다. 온게임 내 스타리그 라이벌전 시범 경기 제3차전입니다. 먼저 프로토스를 선택한 임성춘 선수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6시에 진지가 편성된 임성춘 선수. 이 맵은 약간 변형이 있는 로스트 템플입니다. 이에 맞서는 국기봉 선수를 미니맵상에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겠지만 2시입니다. 2시 저그 국기봉. 자, 배치가 2시와 6시가 됐어요. 예. 만약에 변형이 되어 있지 않은 오리지널 로스트 템플이었다면 임성춘 선수가 인상부터 찌푸리고 갔을 그런 위치입니다. 6시 지역 나오면은 일부 매너가 좋지 않은 플레이어는 자신이 6시 딱 걸리면 지지 그리고 바로 나가버리는 선수들도 있을 정도로 6시 지역이 자원 수급이 굉장히 안 좋고요. 가지가지로 안 좋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자원 수급은 그나마 나아졌습니다만 어떤 지형적인 어떤 이런 측면, 언덕, 입구 쪽 언덕을 이용해서 앞마당까지 동시에 수비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이제 가장 주된 지형적인 특성이라고 친다면은 2시가 좋습니다. 6시보다. 예. 자, 지금 2시에 국기봉 선수의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두 선수들 경기 초반입니다만은 그 손의 움직임 상당히 바빠요, 항상. 예전 같은 경우 저그가 보통 프로토스 상대로 12드론 멀티 그 정도로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그거는 정말 무모한 짓이고요. 네. 보통 10드론 멀티를 하더라도 굉장히 그 프로토스의 질럿에 의해서 상당히 영향력을 받는 그런 추세죠, 요즘에. 빡빡하죠. 네. 자, 프로토스 임성춘 선수 6시에서 2시 저그 국기봉 선수 쪽으로 기온 패트리 잠시 후에 있을 라이벌전을 준비하고 있죠. 예, 그것을 준비하는 것과 더불어 기욤 선수가 보통 보면은 상당히 막강한 프로토스 유저임에는 분명하지만 한 손가락 안에 드는 몇 명의 프로토스 유저들 중에서는 저그에게 약한 편입니다. 네. 그러나 임성춘, 김동수 이런 선수들은 오히려 저그에게 강한 것으로 유명한 프로토스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특히나 이 임성춘 선수의 프로토스를 운영하는 모습을 유심히 보고 있는 거죠. 네. 자, 다시 한번 저그 국기봉 선수의 2시 진지를 정찰하고 있는 임성춘 선수의 프로 모습이 보였고요. 이제 두 번째 건설에 들어갑니다. 보통 요즘의 프로토스 유저들은 저그 상대로 저렇게 투게이트 체제 하드코어 질러 러시를 하는데 문제는 저런 식으로 저그가 러커까지 가기 전까지의 타이밍에서 끊임없이 몰아쳐서 서로 가난한 상태에서 계속적인 병력 소모전을 펼쳐야지 어느 정도 해볼 수 있다고 이제 프로토스 유저들 많이들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러커가 나오고서부터는 정말 저그 이기가 예전보다 더 힘들어졌다. 그런 것을 임성춘 선수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국기봉 선수 오버로드가 이제 6시 임성춘 선수의 위치를 확인을 했고, 그리고 첫 번째 질럿이죠. 임성춘 선수의 질럿 바쁘게 젠거르마 국기봉 선수의 2시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예, 보통 보면은 저그가 본진의 트윈 해처리, 입구 트윈이었으면 혹시 몰라도 지금 국기봉 선수는 입구 쪽에다가 두 번째 해처리 지은 것도 아니고 해처리 바로 옆에 지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경우에는 질럿 푸시를 안 들어가는 경우가 또 덜어 있어요. 예, 그런 경우가 오히려 많은데 임성춘 선수는 질럿이 달려보죠. 왜냐하면은 스퍼닝 풀의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어쨌거나 국기봉 선수가 저글링을 뽑아내는 타이밍이 1.07에 비해서는 늦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보기는 하는 겁니다, 일단. 네, 그리고 국기봉 선수의 저글링들이 나와서 아래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고요. 프로브를 제압한 이후에 앞마당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네, 프로브는 아직 살아있군요. 네, 항상 어려운 상황이 돼도 또 극복하는 게 이제 종족들 간의 그건데 저그는 그러한 점, 초반 멀티가 안 되는 점 때문에 이 프로토스가 질럿 푸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점을 역이용해서 이 저글링에 발업된 것으로서 질럿을 포위해서 사냥하는 그런 것이 또 요즘 유행이거든요. 예. 임성준 선수 많은 질럿이 남았습니다. 입구에 배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기의 질럿은 지금 몰래 2시 국기봉 선수의 진지에 숨겨놨어요. 예, 그렇죠. 질럿을 너무 함부로 빼놓으면 큰일 납니다. 예, 이렇게 저글링들이 러시를 왔을 타이밍에 저글링하고 질럿하고 약간 싸워주면서요. 네. 그러면서 숨겨놨던 질럿이 이렇게 슬그머니 들어가 보면 드론 한두 기 정도는 또 사냥할 수도 있죠. 네. 그리고 그 공격을 또 모를 수도 있고요. 자, 저글링과 질럿이 임성준 선수의 6시 입구 부근에서 서로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들어가는군요. 지금 들어가서 드론을 공격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성준 선수의 질럿. 무세기까지도 가능하겠네요. 그러겠는데요. 네, 예. 하나 잡았고요. 두 번째까지. 하지만은 지금 저글링을 다시 원대 복귀시키고 있어요. 거기다가 또 이 국기봉 선수는 저글링을 저렇게 전진 배치 시켜놓고 그러고 나서 저글링을 뽑은 게 아니라 또 드론을 뽑고 있었어요. 네. 본진에서. 자, 임성춘 선수 질럿 하나로 아주 충분히 상대편에게 어떤 데미지를 줍니다. 자, 공격에 나섰던
저글링들이 본진으로 귀환해서 저 눈엣가시였던 질럿을 제압합니다. 지금 드론 4기나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넥이 더 잃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화면이 딴 데를 잠깐 잡았을 때 또 드론이 좀 잡혔을지도 모르고요. 안 그래도 그 가난하게 시작하는 요즘 저그에 있어서 저 드론 4기는 정말 영향력이 큰데요. 벌써 템플러 카이브 올라가고 있으면 네, 자, 텍트리가 그리고 스타게이트까지 짓고 있습니다. 질럿 하나로 상대편의 혼을 빼놓는 사이에 부지런히 자신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는 프로토스 임성춘 선수. 저는 이 애초에는 국기봉 선수는 원래 스타일 자체가 12드론이나 뭐 10드론 해가지고 앞마당을 먼저 먹고 시작하는 그런 스타일이 원래 아니에요. 네. 국기봉 선수는 원래 1.07 때도 대개 보면은 트윈의 처리를 하고 시작한 경우가 많은 그런 선수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초반에 뭐 앞마당을 지키네 마네 이런 공방 같은 게 그렇게 뭐 딱히 중요한 상태도 아니고 초반 잘 넘기고 나면은 국기봉 선수의 이제 러커가 뜨기 시작을 하면서 오히려 국기봉 선수가 그 김도영 해설위원 그 말씀대로 중후반 넘어가면 러커 나오는 타이밍부터 프로토스가 숨통이 막히기 시작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국기봉 선수가 좀 낫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임성춘 선수가 이득을 많이 챙겼죠. 엄청난 이득. 그렇죠. 네, 스타게이트에 불이 들어오고 있고요. 자, 푸르바 하나가 상대편 국기봉 선수의 도시로 이동합니다만은 도중에 발각돼서 전진 배치돼 있던 저글링들에게 질럿 사이로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커세어 다템을 생각 중이면서 임성춘 선수는 일단 다크템플러가 출연하게 된다면 그만큼 멀티가 앞마당 멀티가 빨라질 수가 있고요. 상대가 러커가 나오더라도 초반 그 질러 한기로 인해서 드론을 많이 사냥해줬기 때문에 옵저버 테크 타고 그 이후에 러커를 사냥해도 충분하죠. 벌써 커세어가 나왔습니다. 커세어가 나와서 오버로드를 공격하고 있고요. 자, 지금 바쁘게 클론이 변태 들어가고 있는 국기봉 선수. 자, 저 오버로드는 곧 실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버로드 에너지가 거의 없죠. 곧 파괴. 그 장면까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파괴됐죠, 그러나. 네. 너무 잔인해서일까요? 뭐 이런 거 지금 다크템플러가 나왔고 지금 저글링 하나가 본진 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6시 임성준 선수의 본진. 한 방에 아웃되는군요. 이런 거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과거에 보면은 프로토스가 저그가 뮤탈리스크 쪽으로 진행을 할지 아니면 러커로 진행을 할지 모르는 게 진짜 엄청나게 부담이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뮤탈리스크 쪽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넥서스 주변에 포통 캐논과 아콘 또는 템플러가 필요한 이런 상태가 되고 러커로 진행을 하게 되면은 뭐 넥서스 쪽의 캐논도 물론 필요는 하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하게 입구 쪽의 캐논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옵저버가 필요한 이러한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템플러 쪽 그 갈래길의 테크트리와 옵저버 쪽 갈래길의 그 테크트리, 로보틱스 쪽 테크트리를 동시에 타기가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럼 프로토스는 둘 중에 하나 선택했다가 2분의 1의 확률이 어긋나게 되면 그냥 망하는 이런 경우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러커 쪽으로 나가더라도 내가 템플러로 잡겠어. 안 보이더라도 템플러 사이언스톰을 잡으면 되지. 이런 거였는데 이제는 그 러커가 템플러 한 방에 그 파괴가 안 되니까요. 그것 때문에 이제 프로토스 유저들이 정말 죽겠다 이런 앓는 소리 하는 유저들 정말 많거든요. 네. 자, 지금 다크템플러를 그 상대편의 입구 부근에 배치시켜 놓은 임성준 선수. 지금 완전히 국기봉 선수를 휘두르고 있어요. 네, 그쵸. 국기봉 선수 이 상황은 거의 정말로 힘든 상황이고 임성춘 선수는 안 그래도 어려운 저그의 초반 상황을 더욱더 악화시키는 경우가 닭점도 들어갔네요. 네, 다크템플러가 들어가고 오버로드는 상당수 지금 사냥된 상태입니다. 지금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는 다크템플러. 야, 이런 정도로 하면 완전히 국기봉 선수 초반에 말렸어요. 네, 자, 국기봉 선수, 자, 다크템플러 하나가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갑니다. 디텍팅은 되는데, 오버로드도 희생이 많고요. 국기봉 선수, 초반에 완전히 끌려다니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오버로드 사냥하는 커세어를 히드라가 공격할 지금 틈이 없었지 않습니까? 국기봉 선수, 경기 이제 초반에 중반으로 넘어가는 타이밍인데, 지금 얼굴이 완전히 핏기가 없어요. 네, 계속적인 뭐 드론 피해, 오버로드 피해 이런 상황에서 병력 생산이 힘들지 않습니까, 국기봉 선수? 병력 생산 힘든 거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둘째 문제고요. 지금 임성춘 선수가 저렇게 그 커세어로 오버로드 사냥해 주면서 병력 모아서 밀고 나올 것이다라는 걸 국기봉 선수가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러커가 없으면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게 보통이거든요. 근데 오버로드가 모자라면은 그래서 인구수가 부족하게 되면은 러커를 못 만들지 않습니까? 네. 자, 지금 보면은 그 상당수의 임성준 선수의 지상 유닛들이 국기봉 선수의 앞쪽에
지금 배치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고, 계속해서 오버로드는 나오는 족족 희생되고 있습니다. 국기봉 선수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요. 네, 뭐 자신의 의도대로 전혀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왜냐하면은 모든 빌드가 지금 막혀버린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예. 지금 전면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국기봉 선수 어렵죠. 네. 자, 수비가 아무래도 공격보다는 여러 가지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 상황에서 전면전을 임성춘 선수가 벌인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불리한 상황입니다. 예. 임성춘 선수가 지금 사이오닉 스톰 개발이 돼서 하이템플러가 추가적으로 나와서 공격만 가면 지금 국기봉 선수 막기가 힘들어요, 지금. 네. 자, 히드를 앞쪽으로 조금씩 앞쪽으로 전진시키고 있는 국기봉 선수. 자, 맵의 중앙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국기봉 선수의 히드라. 하지만 그 바로 옆에는 미니맵상으로도 확인됩니다만 상당수의 임성춘 선수의 지상 유닛들이 있거든요. 그 과거에 보던 어떤 평범한 형태의 숨겨놨다가 둘러싸는 거죠. 네, 러커 변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임성춘 선수 프로토스 병력이 더 많죠, 지금. 네, 숫자로 본다고 하더라도 훨씬 많습니다. 그렇죠. 이미 중앙 싸움에서는 밀리고 있는 국기봉 선수입니다. 저 러커들도 러커 변태가 완료되더라도 금방 파괴돼요. 네. 자, 중앙을 다시 한번 장악을 했고 이제 2시 쪽으로 본격적인 공격을 가할 것인지 임성춘 선수. 힘든데요. 네, 러커 한 2기 정도가 있습니다만은 저 지상 유닛들을 막아낼 수 있을 것. 일단은 빼는군요. 임성춘 선수 급할 거 없죠, 저 러커를. 지금 옵저버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더라도 임성춘 선수가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이거든요. 예, 지금 같은 상황은 질럿들이 몇 대를 러커가 버로우되기 전에 때려줬기 때문에 스톰 공격 한 방에 러커가 파괴된 거였죠. 네. 자, 저 스톰의 원래 1.08배치의 어떤 그 변화된 내용으로 보면 한 방에 제압당하지 않습니다만 러커가 말씀하신 대로 몇 방 때려줬기 때문에 그대로 파괴되는 그러한 모습이고 러커가 계속해서 중앙 쪽으로 이동합니다만은 다시 한번 약간의 데미지 이후에 이 정도라면은 또 스톰이면 파괴되죠. 살리는군요. 살리지만 기봉 선수의 컨트롤이 좋은 것 같습니다, 금방은. 네. 금방은 질럿이 그냥 달려가갖고 버로우 되고 있는 러커를 때렸으면 되는 거였거든요. 네, 다시 한번 질럿을 러커 위에다가 세우고 아콘의 스플래시 데미지를 이용해서 잡아줬죠. 저것은 여유가 있을 때 할 수 있는 거죠, 프로토스가. 그렇죠. 예. 자, 국기봉 선수. 자,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히려 프로토스의 멀티가 하나 더 증가를 했거든요, 지금. 네. 자, 럴커를 통해서 약간의 시간 벌기 작전에 나섰습니다. 별다른 무용. 다시 한번 중앙의 결전을 펼칩니다만은 수적으로도 밀리고 질적으로도 밀립니다. 국기봉 선수. 힘드네요, 국기봉 선수. 이번 이 경기는 1.08이라서 이런 측면보다도 초반에 그 한기 숨겨놨던 질럿 그게 너무나 큰 일을 해준 거였어요, 지금. 자, 질럿이 그런 정말 그 훈장이라도 달아주고 싶은 임성춘 선수 입장에서 그리고 로보틱스 퍼실리티를 만들고 있는 임성춘 선수 아직까지는 상대편에게 결정타를 가하지 않고 시간을 벌고 있습니다. 자, 초조한 표정의 국기봉 선수. 그리고 성큰 콜로니의 뭐 어떤 아머 2와 그 체력 감소는 뭐 저글링이나 머린에게는 상당히 강할 수 있을지도 몰라도 그쵸? 오히려 프로토스에게는 약하거든요. 저것도 그 저그 유저들의 불만사항 중에 하나죠. 네. 질럿과 성큰의 관계를 생각할 때는 서로 한기의 질럿이 한기의 그 성큰을 몇 대를 때려야 파괴가 되느냐, 성큰이 몇 번을 공격해야지 질럿이 한기가 파괴되느냐, 이 관계는 똑같습니다. 네. 이 관계는 같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1.07 때 질럿이 한 번만 더 맞으면 파괴되는 상황일 때 HP가 뭐 요만큼 남아있었다면 이제는 좀 더 많이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큰과 저글링이 함께 싸워줬을 때 질럿이 예전에 비해 잠깐 낫다는 겁니다. 그리고 드래곤에게는 성큰이 분명하게 많이 악화됐고요. 네. 자, 국기봉 선수 마지막 어떤 시도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12시 앞마당에 멀티를 시도하고 있고 이미 발각된 상태입니다. 방어에 나서고 있습니다만은 국기봉 선수에게 시간은 뭐 옵저버 나오기 전까지 그나마 버티는 시간밖에 없어요, 지금 사실. 네. 러커가 버로우가 됩니다만은 조금 남는군요, 역시. 원래 이것 때문에 그 많은 프로토스 유저들이 프로토스 암울하다 이러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죠. 그러나 뭐 이런 건 있습니다. 그 프로게이머들 있지 않습니까? 프로토스를 사용하는 프로게이머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면은 오히려 패치 때문에 나빠졌다라고 얘기하는 선수가 있는가 하면 좋아졌다라고 얘기하는 선수도 있어요. 좋아졌다는 생각. 지금 옵저버가 나온 상태입니다. 네, 이제 정말 힘들죠. 그렇죠. 그리고 이동 속도가 업그레이드가 된 지금 언더럴커 시도하고 있죠. 사실 패치 위에 바뀐 것이 프로토스 유저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저건데 그렇죠. 지금 입장에서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옵저버가 또 나왔고요. 이것도 역시 마지막 안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국기봉 선수.
저단 혈투를 벌이고 있는 국기봉 선수이고요. 하지만은 이미 맵상으로도 확인됩니다만 임성춘 선수의 페이스. 자, 한 마리가 살아서 자, 럴커를 내려놓는 데까지 성공을 합니다. 예. 김홍 선수 여자친구 예 웃음인데 네, 표정이 안 좋습니다. 가슴이 아프군요. 다시 이번에 또다시 럴커가 사냥이 됐고요. 옵저버가 위치를 최종적으로 확인을 합니다. 임성춘 선수 초반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국기봉 선수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결국 시간을 끄는 수밖에 없는데 지금 그런 타이밍도 임성춘 선수가 주질 않죠, 이제는. 네. 자, 럴커 하나가 박혀있고 하지만 옵저버가 이미 모든 상을 뻔히 보고 있는 상태. 자, 또다시 6시 멀티 부근에 럴커가 내려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다시 사이닉 스톰! 이번에는 파괴가 됩니다. 그리고 12시 멀티를 공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옵저버가 확인을 하고 자, 마지막 얼마 남지 않은 저글링까지 와서 방어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토스가 오히려 07에 비해서 나아졌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유저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이 어떤 거냔 말이죠. 1.07 때는 프로토스는 저그에게 초반부터 일단 밀리기 시작을 하고 이기면 역전승이다. 예, 아주 뭐 전진 게이트라든지 특수한 경우 제외하고 말이죠. 이러한 식으로 1.07을 진행해 왔었는데 이제는 초반은 대등하고 그 다음에 밀리기 쉬우니까 잘해야 된다. 이거라면은 나아진 게 아니냐. 예, 이런 마인드거든요. 네. 자, 12시 멀티에 대한 임성춘 선수의 공격. 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방어에 그리고 약간의 저글링은 아래쪽에 배치가 돼 있고 멀티를 구하기보다는 민맵상으로 올라가는군요. 저글링들이. 중앙에 멈추는데요. 예, 여긴 포기해야죠, 이제. 네, 12시는 포기하고 일단 그 다음 공격을 준비하고 있는 국기봉 선수. 예. 자, 어떤 결정타가 나올 수 있을지 아직까지는 궁금합니다. 거기다가 지금 질럿이 또 공격력이 1 업그레이드가 됐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과거에는 질럿이 특히나 이제 저그를 상대로 할 때는 저글링에게 이제 그 3번을 공격할 걸 2번만 공격하면 되니까 거의 다 공업을 해줬잖아요. 네. 그리고 방업도 해주면 좋으니까 하기는 하되 공업에 비해서는 많이 효율적으로 차이가 났었는데 이제는 방업을 해도 꽤 좋습니다. 예, 물론 공업이 약간 더 나은 거는 같아요. 그러나 방업해도 아주 좋죠. 왜냐하면 HP가 많이 늘었으니까요. 예. 네. 자, 국기봉 선수 5시 섬 멀티 부근에 몰래 멀티를 시도를 했고, 임성준 선수, 자, 주력 부대가 상대편을 어떤 쓸어버리는 마지막 작전을 펴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좀 시간을 보고 있고, 국기봉 선수의 언덕 멀티는 계속됩니다. 네, 임성춘 선수 뭐 언덕 위에 러커를 제거하고 지금 들어가려는 생각인데 이제 마지막 러시를 준비 중이죠, 임성춘 선수는. 네, 임성준 선수 초반부터 경기를 유리하게 끌어와서 그런지 머리에, 이마에 땀 한 방 물었습니다. 옵저버를 기다렸군요. 네. 자, 이제 본격적인 공격 마지막. 오늘 경기 여기서 정리해야겠다. 자, 사이스톰으로 일단 한번 포격을 가하고요. 그리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약간 빼면서 이제 본격적인 타임을 보고 있는 임성춘 선수. 사이스톰 역시 좋아요. 독사포로 일단 한번 상대편의 어떤 방어 태세를 무력화시켜놓은 이후에 보병들이 전진해 나가는 것과 똑같은 양상이죠. 지금 이 전영중 캐스터가 장교 출신이라는 게 그나마 드러나는 순간이 아닌가 하네요. 그나마 시간을 더 끌려고 옵저버를 스콜지로 사냥하려고 지금 국기봉 선수는 안간힘을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그리고 셔틀이 나왔습니다. 자, 국기봉 선수, 임성준 선수의 대결. 국기봉 선수 초반에 경기를 잘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 질럿 하나에 그렇죠. 그리고 뽑은 유닛이 공교롭게 드론일지. 참 오늘 운이 별로 잘 따라주지 않는 국기봉 선수. 하지만 아직까지 경기를 포기하지 않고 경기를 멋지게 잘 진행하고 있는 국기봉 선수입니다. 네, 지금 스콜지를 통해서 옵저버를 다 잡아냈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셔틀을 잡았는데 저렇게 자꾸 셔틀 잡아주게 되면은 스컬지는 물론 게스를 잡아먹는 유닛이고 셔틀은 미네랄만 먹는 유닛이라고 할지라도 프로토스가 셔틀을 잃게 되면 굉장히 가슴 아파합니다. 네. 이봉 선수와 임성춘 선수의 대결. 아직까지는 시간을 보고 있는 임성춘 선수 시범 경기여서 좀 더 많은 플레이를 보여주고 싶은 것일까요, 임성춘 선수? 지금 옵저버가 도착하기를 좀 기다리는 것 같은데요. 네. 임성춘 선수 옵저버가 도착하는 족죠. 예. 또다시 국기봉 선수의 이렇게 테러를 된다면 보여주는데요. 국기봉 선수는 뭐 저글링을 좀 활용해서 계속적인 시간을 끌 수밖에 없거든요. 뭐 병력이 빠진 본진을 계속적으로 두들려 준다든가. 네, 그리고 12시 본진에 멀티를 시도하고 있고 5시 선 멀티는 아마 지금 돌아가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예, 국기봉 선수는 임성춘 선수요. 질럿이 지금 보니까 방어력 업그레이드까지 마쳤네요. 그래서 공방 1업입니다. 그 지상군이.
바로 중앙에서 또다시 약간의 산발적인 교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버로드가 드래곤으로부터 레전드 공격을 당하고 있고요. 임성춘 선수 과연 어떤 타이밍, 약간의 저글링들이 12시도 노출이 됐습니다. 국기봉 선수의 12시 멀티. 국기봉 선수는 어떻게든 지속적인 그 게릴라전을 통해서요. 지금 공격력 2단계까지 업그레이드 된 건가요? 네. 하여튼 지속적인 게릴라전을 통해서 자신의 멀티를 좀 안 들키고 시간을 좀 벌어서 여기저기 일단 멀티가 확보가 되게 된다면 프로토스가 암만 그 강력한 수수정의 부재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진짜 무한 멀티에서 쏟아져 나오는 그 값싼 적의 유닛들을 결국 감당 못하는 이런 경기를 이제 만들고자 했던 건데 저 12시가 들킨 거는 타격이 지금 굉장히 크네요. 네. 12시 멀티. 숨겨놨던 저글링들이 공격을 당하고 있어. 정확히 터지는 사이언스톰. 상대가 안 되죠. 저 아콘이 6개인데요. 네. 6개의 아콘 잡으려면 저글링을 글쎄요, 대여섯 부대 정도 부으면 될까요? 12시 멀티를 파괴하기 위해서 앞서서 드래곤과 질럿이 옵저버의 어떤 디텍팅 기능을 통해서 전진을 하고 있고요. 국기봉 선수 정말 중요한 12시 지역인데 지금 앞마당 자원 상태가 이제 다 돼가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리고 또 과거에는 저그가 전진해 처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언덕 입구 쪽에다가 전진해 처리의 성큰 도배 또는 언덕 입구 해처리의 성큰 도배 이런 게 있으면은 프로토스가 중후반 넘어가서 강력한 유닛들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뚫고 나가기가 참 진짜 껄끄러웠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는 드래곤과 아콘이 이렇게 다수가 있는 상태라면은 어느 정도의 캐논밭은 어렵지 않게 돌파할 수가 있어요. 캐논밭이 아니라 성큰밭이요. 성큰 콜로니가 기본적으로 그 데미지가 높은 유닛들에게 타격치를 훨씬 많이 받거든요, 과거에 비해서. 지금 상황 아직 거의 형광등을 많이 켜놓은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형광등이 거의 한 대여섯 개가 보이는데 그 주위에 있던 국기봉 선수의 유닛들은 그 빛 속에 모두 사라져버립니다. 12시 본지에 이제 위까지 올라와서 마지막 12시를 청소한 이후에 마지막 경기 어떤 승패를 가르는 그런 공격, 최후 공격을 시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임성춘 선수. 어떻게 보면은 임성춘 선수가 이 과거에 저그 사냥꾼 프로토스로 이제 알려져 있을 때만 해도요, 꾹 참고 버티면서 유닛 모아서 한방 러시, 그리고 그 한방 러시가 통하느냐 통하지 않느냐로 거의 승패를 가르는 이러한 식의 승부사였었는데 스타일이 바뀌었죠,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저그를 상대로 할 때 굳이 특히나 이제 초반에 승기를 어느 정도 잡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오히려 저그가 프로토스를 상대로 할 때 흔히 보여주는 그러한 패턴을 지금 프로토스인 임성춘 선수가 보여주고 있는 걸로 보여요. 네. 임성춘 선수 질, 양 모든 면에서 국기봉 선수를 압도하고 있고요. 국기봉 선수의 자원줄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5시 몰래 멀티밖에 없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하지만 국기봉 선수 아직까지 치지 않고 경기를 끝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성춘 선수 유리하다 이거죠. 이게 바둑에서 말하는 부자 몸조심이랄까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고사작전입니다. 고사작전. 말리기군요. 그렇죠. 이제는 거의 템플러 관계되는 유닛들이 대부분 나온 상태에서 몰고 들어갈 것도 보이는데 임성춘 선수. 러커 한 기만이 유일하게 버티고 있거든요. 네. 거의 10위와 같아요. 왜 지지를 안 치냐. 그리고 러커가 있을 곳에 예상되는 곳에 사이언스톰 공격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약간의 어떤 결국은 외로운 러커까지 희생이 되고 이제 본진을 밀고 들어갑니다. 이거는 곧 있으면 지지 나오는데 옵저버도 있네요. 이렇게 밀고 들어갈 때 밀고 들어가는 것도 유리하게 경기를 진행하고 있는 선수의 예의가 아닌가 싶고요. 두 선수의 마지막 교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국기봉 선수 언제까지 버틸 수가 있을 것인지 결국은 GG를 선언하는 국기봉. 초반부터 밀렸습니다만 국기봉 선수 자신이 어떤 최고 베스트를 다하려고 하는 노력, 아쉬워하는 표정 역력합니다. 임성춘 선수 경기를 유리하게 이끌어가면서 결국은 오늘 시범 경기에서 승리 1승 1패를 기록하게 되는 임성춘 선수. 오늘 푸토 대 저그의 시범 경기에서는 임성춘 선수가 국기봉 선수를 누르고 승리를 거두면서 양 선수 모두 1승 1패를 기록합니다.